여순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합동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과 유족 500여 명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렸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조 파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운영권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행정당국에는 시내버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민의 수건인 의대 설립 논의가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목포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의사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2 순천아시아 산악자전거 대회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17개국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열전을 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사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조는 19일 파업 이틀째를 맞아 차고지에서 본사로 시가 행진을 펼치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시내버스 노조는 체불임금 해결과 내년도 임금 7.4% 인상, 한 달 만근 일수가 13일에서 12일로 줄어든 것에 대해 30만 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사측에는 운영권 포기를, 행정당국에는 공공성 담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19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목포 시내버스는 사측이 운전원들의 인건비를 행정기관에 떠넘겼고 행정기관은 지원금을 줬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악순환이 반복했다고 지적됐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회사는 당장 시내버스 운영권을 포기하고 목포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해 서면으로 주고받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민의 수건인 의대 설립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이어 서남권에서도 의대 유치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사실상 처음으로 의사협회 관계자와 함께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정치권과 의료계,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대 설립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전남 동부권에 이어 서남권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해법 찾기에 나선 겁니다. 의사협회에 얘기를 해라, 준비된 얘기를. 그리고 그 얘기를 목포 시민들이 알아야 된다. 열악한 의료 현실을 짚어보는 주제 발표에 이어 시민단체가 첫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목포와 순천이 경쟁할 게 아니라 함께 뜻을 모아 정부와 의사협회부터 설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전남의 열악한 환경을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 같이 유치하는 걸 위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반면 지역 학교와 정치권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펼친 의대 유치 활동의 역사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서남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대를 달라고 하는 건 부탁이 아닌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당한 복지의 권리. 순천대에서 의대 설립 추진위원회 발족하고 하는 게 12년.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다양한 역할들을 했고 목포 의과대학 설립은 30년 전부터 수없이 이슈화가 됐지만 전남도 도민들의 현실적 수요가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마음을 잡고 왔습니다. 의대 설립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처음 참석한 의사협회 관계자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따져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대가 있었던 서남대가 문을 닫게 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남에 필요한 게 상급병원인지 의대인지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2037년 정도에는 이제 저희 나라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돼 있죠. 상급병원이나 의대 설립에 앞서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방은 의료 수가를 높여야 한다는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또 필수 의료 인력의 과실 책임을 줄여주는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의대병원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요 검증이 필요한 만큼 행정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인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보면 한 해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3%를 넘거나 전년 가격보다 5% 넘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수매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의무 규정으로 바뀌는 게 핵심입니다. 농해 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졌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한 지역이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수거한 전국 해양 쓰레기 54만 5,540여 톤 가운데 전남은 15만 8,839만여 톤으로 전체 29.1%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수거되거나 처리된 해양 쓰레기 가운데 90%는 지자체가, 나머지 10%는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자체의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순사건 74주기 추념식이 19일 광양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추념식은 지난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개최됐는데요. 참석자들은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1등 묵념. 2022년 10월 19일 오전 10시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한 묵념 사이렌이 광양 전역에 울려 퍼지면서 74주기 합동 추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정부 주최로 처음 열린 추념식입니다. 정부 대표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고 김영록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유족 등 500여 명이 자리를 지켜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한 유족은 당시 상황을 어렵게 꺼내며 이제는 눈물을 닦아달라고 호소했고 눈물이 쌓이고 쌓이면 눈물꽃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 없이 살아온 유족들의 나이가 이제는 다들 저 세상으로 떠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이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모든 것을 떠나 유족들 마음속에 핀 눈물꽃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닦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추념사에서 이제 정부가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겠다며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여순 사건의 유족회와 함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과거사를 해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아픈 현대사를 치유하겠습니다. 올해 행사는 특별법 시행 이후 열린 첫 추념식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역사를 바로잡고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다짐도 잇따랐습니다. 유족 대표로 나온 이규종 유족총연합 상임대표는 피해 신고에 힘써달라며 거듭 부탁했습니다. 유족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도 그 실적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 딱 3개월 남았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시어 빠짐없는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시군과 함께 역사를 알리고 바로잡기 위한 정책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가 추모 공원을 조성하고 여순 사건 주요 유적지를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여순 사건을 화학과 상생의 역사로 다시 써내려 갑시다.
74년 눈물 우리가 닦아주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 정부 주최로 열린 합동 추념식을 시작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더 가까워지기를 유족과 지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오는 22일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2022 광양 K-팝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수 오마이걸을 비롯해 청아, 아스트로 유닛 등 국내 아이돌 그룹 7팀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 밖에 불꽃 드론 쇼와 외국인 초청 글로컬 팸 투어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암 월출산 국화축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기찬랜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국화축제는 힐링 영암, 국향에 취하고 달빛에 물들다를 주제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치러집니다. 영암군은 기찬랜드 중앙광장에 대형 구름다리 조형물을 설치하고 24만여 점의 다양한 국화 작품과 각종 문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요즘 화창한 가을을 맞아 자전거 타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엔 경사가 심한 산속에서 산악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 많다고 하죠. 네, 저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화면만 봐도 스릴이 넘치더라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악자전거 국제대회가 전남 순천에서 개막했다고 하는데요. 짜릿한 열전의 현장,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2 순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개막을 선언합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산악자전거 선수들이 순천에 모였습니다. 19일 개막한 2022 순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17개 나라 30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등 다양한 코스를 통과하는 크로스컨트리 경기와 산 정상에서 시속 80km의 속도로 내려오는 다운힐까지 총 4개 종목에서 산악자전거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경기 결과는 세계 랭킹 순위에도 반영되는데 가장 좋은 기록을 세운 남녀 선수 한 명에게는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저의 장점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코스가 많이 험하고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가 펼쳐지는 순천 용계산 MTB 경기장은 4.3km의 험준한 경사를 자랑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3개월에 걸쳐 코스별 경기장을 완성했습니다. 주요 지점마다 안전요원과 의료진을 배치해 선수들이 부상 위험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대회가 불편함이 없이 치러지도록 주최 도시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산악자전거 대회는 스포츠와 레저, 모험이 결합된 익스트림 경기로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가 새로운 산악자전거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장흥군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예산으로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장흥군은 문화재청의 정비 예산으로 21억 원, 도비 4억 원을 확보해 11건의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흥군은 천관서와 보림사 보수공사를 비롯해 고택 산책로 정비 등에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는 21일 전남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4060 맞춤형 채용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조선 관련 기업 등 20곳이 참여하며 10곳은 현장에서 50여 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10곳은 입사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를 바라는 구직자는 전화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